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 강세가 확인이 됐죠.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에서 이쪽은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코스피는 약간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조금 내려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엔비디아 실적만 한참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요즘 들어서 기대를 크게 하면은 실망이 크거나 아니면 무덤덤하거나 이런 맞습니다.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국내 증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약한 종목도 꽤 많이 눈에 띄거든요. 아무래도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강력한 어떤 동력이 좀 부재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이쯤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월 증시는 어떻게 맞이를 할지 여러분의 종목들은 랭킹추에서 점검을 해보시죠. 네, 종목진단 신청 접수 받습니다. 0232-82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스타트할 준비되셨죠? 네. 여기에다가 종목 고민도 함께 해결해보는 일석이조의 기쁨 게시판에서 나눠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써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질문, 만약에 이 종목이 뭐 BW를 발행한다, 요즘 참여할까요? 등등 여러분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진단을 도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선자님 오셨군요. 창호 상정행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슈팅스타님, 버스가 다시 전진한다고요? 상정행, 장행, 굿밥 하셨습니다. 굿밤인 줄 알았더니 굿밥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후리지아님도 오늘은 일찌감치 인사 말씀 남겨주셨고요. 귀자 문님도 오셨습니다. 버스는 좀 멈춰 있어야 되는데 네.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이렇게 또 인버스가 네. 출발하는 모습.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이 지금 그래도 3,200선을 회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반대였잖아요. 코스닥이 맞아요. 좀 더 강하고 유가증권 시장 좀 멈춰 있었다면 오늘은 정반대로 약간씩 좀 균형을 맞춰가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는 3,200, 코스닥은 800. 이렇게 해서 맞아요. 항상 요즘에 그 수준을 계속 지켜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잠잠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 비만 이런 핫한 키워드가 있었다면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다 밀리는 건 아닌데 네. LNF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유독 많이 밀려가지고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주별로 변동성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올려주시면은 네. 저희도 또 같이 궁금증 해소가 될 테니까 네. 궁금하신 종목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 보면 이런 경우 많죠. 이렇게 급락이 정말 도깨비처럼 나타났다가 맞아요, 도깨비처럼 갑작스럽게. 올라갈 것 같지가 않은데 갑자기 또 올라가고 맞아요. 어느새 제자리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 투자를 삐끗 잘못하면 금세 물려버리고 거기서 잘못 선택하면 그대로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 회복되는데 거기서 또 잘못된 선택으로 또 물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엇박자 내면 안 되니까 맞아요. 저희가 오늘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해드릴 겁니다. 많이 네.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랭킹쇼 주제 창호 앵커가 준비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하다 보면 아우 스트레스 하면서 머리털 다 빠질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볼까요? 탈모입니다. 자꾸 이렇게 사심방송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네. 온 세상 남성들의 가장 핫한 특히 한 40줄 넘어가게 되면 모든 남성의 관심은 저거죠. 탈모. 많은 탈모. 고민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비만도 비만이지만 이 탈모를 지배하면 시장 시총 1위가 될 거다 뭐 이런 그럼요.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니 비만 치료제가 막 상한가 가고 그러는데 탈모 치료제 나오잖아요. 저 전 재산 저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직 안 나왔어요. 저 빚져서 올인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예, 지금 상당히 좀 진심이 묻어나는 네.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 탈모를 주제로 해서 뭐 탈모 방법도 있을 테고 뭐 탈모로 고민하는 연령대 아니면 그렇죠. 국가 탈모 기술이 발전한 국가 어떤 걸까요? 오늘 여러 가지 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하나를 쏙 뽑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뭘까요? 탈모 관리를 위해서 시도해본 방법은 그렇죠. 어떤 방법까지 시도해 보셨어요? 물어봤더니 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끔 저희 게시판에 창호 앵커한테 많은 팁을 주셨는데 또 네. 여러분들의 노하우, 뭐 민간요법 이런 거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 아마 이 탈모에 대한 꿀팁들이 모여서 조금 더 풍성한 우리 머리
풍성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풍성한 수익까지 저희가 네. 일석삼조로 챙겨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발 이식. 그렇죠. 탈모 관리 위해서 난 모발 이식까지 해봤다. 근데 저건 끝판왕 아니에요? 그쵸. 거의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예. 사실 예전에는 정말 정말 끝에 가서 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가볍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찌감치.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드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탈모 샴푸와 탈모 토닉, 그러니까 헤어 그 샘플 같은 거, 그 뭐라고 하죠? 그 에센스? 에센스나 세럼? 뭐 이런 것들. 거? 그리고 전문 의약품을 먹는 분들 있죠. 예. 그리고 병원에서 탈모 관리를 위한 어떤 시술을 받아본 적이 있다. 모발 이식 말고 병원 시술이 또 뭐가 있어요? 탈모 관련해서? 탈모 관련해서 그 클리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술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뭐 두피 클리닉 같은. 그렇죠. 그런 거를 다 하다가 절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모발 이식까지 가는 거죠.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나는 100일 기도 해봤다. 아니면은 기도가 있나요? 민간요법 중에서도 왠지 뭐 있을 것 같아. 머리에 치약을 그렇죠. 바른다든지 뭐 약간. 많을 거예요. 아니면 뭐 모자 안 쓰고 다니는 이런 맞아요. 가벼운 뭐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있을 테고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 속에 묻어있는 사연들도 같이 좀 기다릴게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네. 탈모 관리를 위한 방법의 인기 있는 순위가 아니라 네. 실제 어디까지 해보셨냐, 시도해본 방법들을 실제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이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추풍류님, 상정의커님, 에너지 생활의 활력소 많이 받아요. 차고의커님도요. 하셨습니다. 꼼지랑님께서는요. 네. 탈모 초기인 분들 두피는 확실히 다르대요. 오,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오. 꼼지랑님 좀 아시는 거 알려주시고. 머라카노님은 열이 많이 난다고 하던데요. 아, 두피에 열이, 저도 이건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특히 한방 치료 같은 거 하면은 이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어율님께서 모자랑 관련 없대요. 모자 쓰면 열나서 이게 다 연결된 거 아니었어요? 그게 맞아요. 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그래서 예전엔 모자를 안 쓰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상관이 또 없대요? 모자 쓰는 거 정도로 탈모가 일어날 일은 없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요? 저도 의사 선생님 말 듣고 그다음부터 그냥 마음껏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영재님께서 스트레스 안 받기 네. 이게 좋다고.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사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이게 탈모 예방에 참 좋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참 중요한 건 말이죠. 이거는 탈모 중에 한 가지 탈모의 종류, 스트레스성 탈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여성분들도 가끔 뭐 아이돌이나 이런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원형 탈모 온 적 있다. 맞아요. 이런 사연들 그래서 보잖아요. 의외로 아이돌 분들 중에 모발 이식한 경우 앞에 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건 예뻐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아이돌 분들이 염색 진짜 많이 하고 두피가 많이 사가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성이 있고요. 그리고 탈모에는 또 두피 관리가 잘못됐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유전성 탈모가 있거든요. 너무 박사님 나. 이 유전성 탈모가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군요. 이거는 모발 이식해야 됩니다.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조만간 네. 먹을 거거든요. 갑자기 타이밍아웃. 예, 여러분들 오늘 또 생활 속의 지혜 좋은 거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네. 노하우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아마 이런 고민 안 해보신 이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 김근우 전문가께는 이 중에 1위가 뭔지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전문가께서 혹시 탈모 관리 해보신 적이 없죠? 저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관리는 안 해봤는데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성이 높은 개발들,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알겠습니다. 봉긋한 저 네. 정수리인데 무슨 관리를 하셨겠어요? 그냥 너무 부럽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보게 될 우리 수지 앵커. 참 머리숱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나 싶을 만한 제가 볼 그런 때마다 너무 사람들끼리. 너무 부럽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역시 풍성하시기 때문에 탈모 걱정보다는 탈모 시장에 대한 고민. 와, 역시 뼛속 깊이 전문가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네. 얄미우시죠? 얄미운 게 아니라 진심으로 부러워요. 예. 정말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전문 분야입니다.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지금 박희희님께서 올려주신 BH 알아보겠습니다. 닉네임이 독특하시군요. 그러니까 네. 희희님.
아마 처음 보는 필명 같기는 한데 다른 시간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네. BH 올려주셨는데요. 요즘 이쪽으로 뭐 애플형 부품주도 그렇고 휴대폰 좋죠? 부품 섹터 연일 좋습니다. BH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18,000원이에요. 그래서 아주 약간의 수익권에 놓여 있습니다. 비중은 10%고요. 그러면 오늘 사셨는가요? 뭐 가격은 일단은 최근 가격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네. BH 과연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김근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최근 이제 실적 발표 보게 되면 회복세가 좀 또렷합니다. 특히나 이 회복하는 과정이 이제 BH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플향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아무래도 회복세에 있고 앞으로 그럼 이 회복세를 발돋움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형태는 대표적인 제품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장 지금 상태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이 한 67% 정도 잡히는 게 이제 RFPCB. 우리가 잘 아는 PCB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FPCB 양면 라인이랑 단면 라인이 한 15%씩 잡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PCB만 하는 기업은 아닌데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 PCB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이제 애플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플의 소식이 사실 좀 중요하죠.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애플 주가도 그랬지만 M7 중에서 많이 약했어요. 특히나 이 중국 관련 노이즈가 발생할 때마다 애플의 주요 생산 라인은 대부분 중국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세라든지 중국 노이즈에 취약한 형태를 보여줬죠. 이 BH는 당연하겠지만 같이 약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형태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애플의 상승세가 나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점, 그리고 이 나름 발생하고 있는 지점들이 그동안 악재라고 판단되어져 왔었던 이제 중국에서의 생산,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실제로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특허 소송을 했죠. 중국의 BOE랑 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14년간 앞으로 BOE 제품은 미국에 공급할 수 없다라는 측면들, OLED에 국한돼서이긴 합니다만 이런 측면들 또한 애플의 이 중국 생산망이 해결이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애플에서도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다각화된 생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토대로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애플 벤더사들에 대해서 특히나 국내 기업들이 좀 더 조명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BH는 그러니까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인 거죠. 게다가 이제 덧붙여서 보면 그럼 지금까지 악재가 해소된 건 오케이인데 앞으로 더 좋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지금 갤럭시 이제 폴드 시리즈 보게 되면 이번 7이 나왔죠.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아무래도 휴대폰 교체 시기랑 지금 겹쳐지는 것들이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삼성전자의 이 모바일도 중요한데 애플이랑 겹치죠. 이 둘이서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 17이 이제 다음 달 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휴대폰 교체 시기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요. 아이폰의 수명 그리고 삼성전자의 휴대폰의 수명이 받쳐주지 않으면 교체 시기가 맞닿아지지 않으면 실제로 퍼포먼스 값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이 대다수의 아이폰 유저들 그리고 삼성 갤럭시 유저들의 교체 시기랑 맞물리는 시기라고 이제 시장은 좀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폰 17 또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BH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뭐 LG 노텍도 포함될 수 있겠고 삼성 전기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겠고 이 PCB 라인에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태고 지금 다만 시장이 막 받쳐주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퍼포먼스 값이 저는 9월 중순 전후로 해서 더욱더 붉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상승으로의 모멘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BH는 지금 괜찮죠. 다만 가격이 아쉽죠. 이게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이전에 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가신 거면 이런 형태는 별로 안 좋아요. BH가 막 대형주라든지 수급이 빵빵한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 상승 이후엔 조정이 나옵니다. 또 상승 이후엔 조정이 나오고요. 지금 상승 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2만 원 정도에 한번 매도하시고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9월 중순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렸죠. 내려오면 또 사는 전략, 트레이딩 전략이 상당히 유리한 종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서 사면 당연히 불리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타겟할 때는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는 트레이딩 형식의 거래 방식을 선택하시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적으로 2만 원 매도,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는 관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매도해 보시고요. 다시 또 내려오게 됐을 때 재매수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이니까 목표 수익률 한 10% 정도 보시고 조금 더 들고 가셨다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희희님 이 종목 수익 잘 내고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행운의 여신님, 예전에 60대 후반 여성분이 탈모약을 추천받아서 드셨다는데 얼굴에 털이 좀 보기 싫을 정도로 나온 걸 보고 그분에게는 털보만큼이나 그 또한 고민이시더라고요. 털이 머리에 안 나고 얼굴에 난 거예요? 저 이런 사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군요. 자, 그리고 꼼지랑님께서 위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 하나 남겨주셨거든요. 네. 머리는 밤에 감는 게 제일 좋고 샴푸질은 두피 위주로 문질러서 하고 위주로? 거품 충분히 돼서 잠시 뒀다가 헹궈주면 두피를 더 뒀다가? 깨끗하게 샴푸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일부러 뒀다가 몸 먼저 다 씻고 그 다음에 머리 씻거든요. 저도요. 예, 그게 확실히 좀 깨끗하게 헹궈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게다가 방송하다 보면 특히 저도 스프레이를 정말 많이 뿌려가지고 맞아요, 저희는. 항상 트리트먼트 같은 걸로 녹여놓고 그리고 샴푸 따로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죠. 아유, 공을 많이 들이시네요. 돈 많이 들여야 됩니다. 게다가 샴푸를 고를 때도요. 예. 가급적이면은 그 계면 활성제, 설페이트 성분이 없는 걸 고르는 게 좋아요. 아유, 교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럼요. 제가 탈모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유,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공통적인 얘기가 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검은 콩 특히. 아카시아 향기님께서 콩 많이 드세요. 그리고 마들님께서도 커피 샴푸. 이 커피 샴푸도 콩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콩 등 단백질 많이 먹는데 덜 빠지는 느낌 드신다고 마들님께서는 이렇게 경험담을 올려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꼼지랑님, 설페이트랑 파라벤, 에탄올 거의 없는 걸로요. 어머. 역시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 오늘 아주 그러니까요. 유익한 방송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성분들도 요즘엔 탈모와 무관치 않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네. 머리가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얇아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그 탈모 관련된 이야기들을 비집고 그 사이에 이 종목 진단 신청이 꽃처럼 피어 있어요. 네, 하나 자. 좀 가볼까요? 따상님의 종목입니다. 디어유죠. 디어유. 오늘 그 엔터 관련된 종목들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2,900원에 아이고. 10% 비중 담으셨는데요. 아마도 그러면 매수하신 지 오래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오늘 팔았어야 했나요? 보유하면 다시 수익 볼 수 있을지 대응 부탁드립니다. 오늘 엔터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LNF 같은 종목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는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서 뜬금없어요. 네, 심장을 좀 덜컹거리게 만듭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게 뭐예요? 예. 케플러 공연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정말. 지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네. 연기한다고 무산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하려고 이미 스태프들은 얼마나 준비 중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티스트는 물론이고. 근데 이렇게 좀 분위기가 돼 버리네요. 자, 엔터주 투심에 찬물이 딱 끼얹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디어유. 오늘 급당이 나와서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디어유 같은 종목은요, 이제 살 준비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디어유가 올라갈 때, 특히나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무난하게 잘 지켰죠. 이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 아닌 악재들이 보면 중국향 악재들입니다. 중국 관련 실적 찍혔을까요? 안 찍혔을까요? 안 찍혔습니다. 중국향 매출 지금 거의 파이가 없어요. 이제 진입하고 이제 성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모멘텀으로 불러일으켜지는 단계인 겁니다. 저는요, 이 외교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 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겉으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형태와 제도로서 완화하고 있는 것이 결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투자로서의 가치를 본다라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완화했던 중국의 이제 컨텐츠 그리고 엔터라든지 문화산업에 대한 한한령의 해제의 밑바탕이 되는 조치들을 바꾼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대로 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 이 악재 아닌 악재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소될 수밖에 없는 악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미 중국을 제외하고도 엔터 종목들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좋은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디어유는 이제 엔터테크 기업이죠. 이제 모회사가 SM이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중국형 모멘텀이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갈 때 봐야 되는 건 지금 계약되어져 있는 게 텐센트랑 지금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QQ 뮤직 플랫폼에 이제 디어유가 런칭을 들어갔죠. 이쪽 실적이 이제 들어오는 구조가 찍히는 게 아마 4분기 실적부터 들어올 겁니다. 그 말은 내년 상반기에도 좋은 모멘텀이 유지될 것들이 남아있는 재료들이 많다라는 거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요. 지금부터 해서 그럼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 입장에선 중요하다라고 요약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뭐 한 방에 다 사긴 좀 어렵죠. 근데 비중을 좀 나눠서 잡는다라면 저는 좋은 종목이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과한 하락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은 결을 같이 하는 종목들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소비재 종목들, 화장품, 피부 미용 중국 모멘텀 봤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중국발 이야기들 중에 한한령 해제가 좀 늦어질 수 있다, 막 이런 것도 같이 붙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돌 그룹이 행사가 있었는데 좀 연기됐다라는 지점이라든지, 이거 이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불거진 게 최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보자라면은 실제로 이 주식시장에서 좀 과민 반응하고 있는 형태고 우리는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신청자분께서는 이제 미리 산 거죠. 이렇게 애매한 가격권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애매한 가격권에 트라이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응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중 한번 봅시다. 10%잖아요. 이거 한 번 더 살 생각 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47,000원 정도 레벨까지 하방이 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때 한 번 더 삽시다. 지금 신청자분은. 그래서 20% 비중 정도 맞추고 들고 가면은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디어유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트라이하는 구간까지 보면 6만원 정도 레벨까지는 열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디어유가 괜찮은 종목인 건 맞지만 엔터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약하죠. 네. 사실 대장주들 지금 내려오는 거에도 눈을 좀 더 돌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중국형 모멘텀 봤던 소비재들도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가격 메리트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단계지 팔고 나가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디어유 관련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네. 보시고요. 너무 일찍 사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밑에 좀 내려오면은 비중 확대해서 어떻게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으로 예. 추천을 드렸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제가 주제를 잘 잡은 것 같은데요. 뾰로롱 뺑님도 와. 오늘 주제 좋다고. 저는 사실 오늘 주제를 보고 예. 사신방송이네 이랬는데 아니에요. 이게 전 국민이 고민하고 있다니까. 그 오죽했으면 수많은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이 네. 후보 시절에 탈모 얘기하면 시장 그렇죠. 기사 네. 폭발했던 탈모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와. 꼼지락님의 그 팁과 함께 금수저님은 소금으로 샴푸를 해봐라. 저 이 얘기 듣고 소금 주문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친구가 얘기해줘가지고. 근데 뭔가 소금, 굵은 소금은 모서리가 있어서 막 두피 막 다칠 것 같고. 근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직접 해보고 네. 이거 해보라고 며칠 전에 저한테 알려줬어요. 아무 소금이나 다 돼요? 굵은 소금을 하라고 하던데요. 제가 그래서 주문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굵은 소금이고 가는 소금이 있길래 네. 야 이거 뭐 사야 돼 하니까 굵은 소금 이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또 효과를. 게다가 굵은 소금 처음 들어보네요. 네. 위에 보니까 엘릉님은 따님분이 고3 때 탈모가 심해서 탈모약을 먹었더니 콧수염이 까맣게 나더라는 얘기를 빵 터졌어요, 우리 탈모 앵커가. 그럴 네. 수가 있나. 저는 이런 사실이 처음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약 드셨다가 털보가 됐다는 예. 아주머니 사연도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약간 보상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대체 성격이라고 해야 될지 머리에 날 털이 다른 데 나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나 예. 봐요. 그래요. 예상 외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긍정마인드님 지금 종목 진단 신청 늦지 않았습니다. 올려주세요.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의 주제 그러면 이쯤에서 5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탈모 관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시도해 보셨죠? 물어보니까 이런 답변들이 나온 겁니다. 네. 5위를 공개해 주시죠. 5위는 바로 병원 병원 시술이 시술. 5%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또 탈모가 심면 시작된다, 걱정된다 하실 때는 인터넷 찾아보고 그렇죠. 뭐 소금으로 감는다, 콩을 많이 먹는다 이런 시도를 해보시지 바로 예. 병원부터 가실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민간요법 같은 거 그쵸. 먼저 들어가죠. 그러다가 사실 제 생각에는 병원 시술이 예전에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탈모 상식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시술 많이 해봤자 그 소용없더라. 결국은 이식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기에서 쭉 보면서 병원 시술이 뭐가 있지? 약간 생소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아직 활용하고 계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5위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아주 풍성하신 분과 함께 오늘 관심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연기금과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다시 한번 상승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현재 3,200선에 안착해 있는데요.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현대힘스 올라왔습니다. LTD 현대그룹 합병 소식에 오늘 조선주도 수심이 개선됐는데요. 현재 현대힘스도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HD 한국조선해양 나왔습니다. 계열사들의 합병으로 주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1만 5천 원 장중에 고점을 경신했고요. 현재도 41만 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3위에는 원익홀딩스 랭크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4위에는 나우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노란 봉투법 국회 통과 소식과 함께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발언까지 나오면서 나우로보틱스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5위에는 삼양컴텍이 올랐는데요. 삼양컴텍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세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7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역시 원전주도 숨고르기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8위에는 STX엔진 올라왔습니다.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현재 4만 원 선을 웃돌고 있는데요. 4만 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9위에는 NK 랭크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풍 속에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뤄진 NK이고요. 10위에는 하나오션 올라왔습니다. 하나오션은 4거래일 연속 주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는 하나마이크론이 랭크됐는데요. 실적 성장과 함께 회사 분할 철회 소식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현재 10%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2위에는 인벤티즈랩 올라왔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시장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이 이뤄지면서 장중에는 49,700원, 500만 원 선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는 소폭 약세 로 보이면서 현재는 1.5% 상승한 48,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13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호실적 속에서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 하이닉스인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약보합 보이는 사이 SK하이닉스는 2%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G2G바이오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 랠리 보이고 있고요. 15위에는 HD 현대미포 올라왔습니다.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지주사와 계열사 간의 움직임이 다른데요. HD 현대미포는 현재 7%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로보티즈 올라왔습니다. 휴머노이드 3대 강국을 발표한 정부의 전략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로보티즈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7위에는 HD현대중공업 올라왔습니다.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약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50만 원 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18위에는 러셀이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러셀이 로봇 사업도 확장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피델릭스 올라왔습니다. 중국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 확대 가능성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피델릭스고요. 20위에는 에센시스 올라왔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삼성중공업의 미국 조선소 MOE 체결에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약세 흐름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외국인 투자자가 지주사에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3차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강조했는데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 주가 역시 들썩일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수혜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투자 전략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얘기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주사 같은 관련된 수혜주들의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2차 상법 개정까지는 이제 발의가 됐고, 또 3차 상법 개정안, 이번 9월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안이에요. 근데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적인 소각은 사실 좋아 보일 수 있겠으나 리스크를 시장에 엄청 짊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자사주가 있는 기업들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당연히 좋죠. 실제로 제가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들, 증권주들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는 코멘트는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야 되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이미 그런 하방 레벨에서 잡으신 분들의 지금의 영역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사주의 내용을 왜 제가 알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우선 소각 같은 경우 의무화가 진행이 될 건데 일괄 소각 들고 있는 새로 사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소각, 12개월 소각이 이제 의무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논의돼야 되는 거고, 들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예를 할 거냐가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환사채 같은 걸로 기업이 좀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안으로 제도화할 것이냐, 아니면 이 또한 어느 정도 좀 유예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지금까지의 단계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구체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만 나올 때 수급이 붙죠. 시장 기대감이 붙는 겁니다. 그 말은 이쪽은 저는 9월에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 지금 아직 8월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 규제화가 허울뿐인 규제라거나 또는 허용 범위가 너무 많은 허용을 해준다라면 사실은 또 있으나 마나 법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불러올 때 잘 챙기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금 다양한 안들이 있죠. 지금 수십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 예측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들고 있는 분들 꽤 되시죠. 이번 차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챙기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쭉 홀딩하는 거는 어떤 영역으로 보셔야 되냐면 아예 금융지주사,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가능한 업종들 있죠. 그러니까 일반 지주사는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쪽은 대응 방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값이 엄청 높게 가는 건 어려워요. 끌고 가는 것보다 트레이딩이 유리한 거고, 그게 아니라 아예 금융지주사처럼 실제로 뭐 개인이 주인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금융지주사들은 아예 밸류가 리레이팅 될 겁니다. 이런 쪽은 좀 끌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 타겟이냐에 따라서 목표치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결정에 따라서 변동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있으나 마나한 법 되면 바로 쭉 빠질 수 있습니다. 지주사는 잘 챙기고 나오는 전략 꼭 유의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수혜주의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네. 뭐 처음엔 상법 개정안, 네. 더 센 상법 개정안, 지금 더 센 상법 개정안 대기하고 있는데 관련 전략 알아봤고요. 엘롱님께서 김근우 전문가님이 조선주 주도주 분위기 안 바뀐데 괜찮다 얘기를 해주셔서 STX 엔진을 과감하게 매수했는데, 와, 대단합니다. 8월 들어서 이런 급등은 처음이다 하시면서 행복한 수익 맛보네요. 이렇게 글 올려주셨네요. 그래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디어유 같이 오늘 약한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종목 잘 골라야 돼요. 네. 예. 자, 그리고 떡상강님께서 맥주 효모도 탈모에 좋다고요. 이거 유명하지 이야, 않아요, 이런 얘기? 많죠. 게다가 지금 요즘에 샴푸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샴푸에 비타민C 가루를 넣는 방법, 커피 넣는 방법, 거기다가 이제 맥주 효모까지 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님께서 특정 상품 하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언뜻 슬쩍 좀 찾아봤더니 후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바로 주문 완료했습니다. 오늘 그래요. 주문 여러 개 하시겠는데요. 예. 지금 상당한 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맥주 효모 같은 경우는 사실 탈모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게 부작용으로 통풍. 그래요? 네, 그래서 맥주 효모를 약으로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맥주를 평소에 즐겨 드시는 분들도 통풍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머리를 얻으려다가 건강을 잃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같이 병행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그 채팅창에 또 언급이 됐던 비오틴 영양제도 맞아요. 한번 그것도 좀 유명하죠.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 진단으로 계속 이어가 보죠.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인생찬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네. 화장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리코트입니다. 61,500원에 15%.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구루 전문가님 오셨길래 이때다 싶어 문의드려요. 거의 고점 부분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새 실리코트가 주가 이렇게 밀려 있나요? 저 오랜만에 보는데 주가가 꽤 밀려 있습니다. 우리 네. 이 독도 도야지님께서도 실리콘트 올려주셨는데 사신 네. 가격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러네요. 59,000원에 15%여서 지금 사신 가격이 두 분 모두 다 6만 원대 안팎. 사실은 이 직전 고점이 63,000원대에서의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사실은 이 꼭대기 근처에서 두 분이 사셔가지고 고민을 함께 나눠주고 계세요. 독도 도야지님은 비중이 15%. 두 분이 다 비중은 15%시네요. 그러면 이 실리콘투 어떻게 해야 될지 빠져나가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 잘 빠져나가는 방법 김구루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사시면요.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실리콘2라는 종목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매수하신 분이 잘못 산 거예요. 이렇게 꼭대기에 잡기도 힘듭니다. 이런 가격에 이제 잡으려고 들면, 더 좋은 종목을 가져와도 결과값이 비슷하죠?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라면은 지금 구간대에 살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적합한 질문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 꼭대기에서 잡으려면 그냥 단타 치는 거예요. 들어가서 1% 뛰기, 2% 뛰기, 3% 뛰기 하고 나오는 이런 구조야 가능은 합니다. 근데 반대로 1%, 2%, 3% 손실해도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 해봤자죠. 어차피 신고가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당연히 고가 레벨 잡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말씀드리자면 작년 5월, 6월 이 레벨에서 실리콘2가 신고가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게 한 5만 원 되죠. 이 자리 다시 오는데 여기서 와요. 1년 걸립니다. 이거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싸게 산 사람들은 수익 볼 자리들이 나와요. 쫙 눌렸을 때 들어간 사람들은 수익 볼 자리들이 다 나오죠. 또 쭉 밀렸을 때 들어간 사람들은 수익 볼 자리들이 나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플레이가 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서 전략이 뭔지를 어떤 명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만큼 먹을 건지, 얼마만큼 또는 손실 처리할 건지가 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고가에서 트라이 하니까 그런 뷰가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실리콘2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관세 노이즈 붙으니까 유럽 물량 엄청 늘렸는데 이게 다 잘 팔리잖아요. 실제 유럽 매출이 YOY로 보면 한 120%씩 성장합니다. 엄청 좋은 기업으로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전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추가 매수를 해봤자 저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중 자체가 이미 한 15%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사도 이 종목에 30%씩 나야 되잖아요. 이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얘는 그냥 두세요. 손실 안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성장세가 꺾인 것도 아니고 그냥 두면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손실 안 보고 나갈 수 있다. 근데 대신 그 이외의 비중은 이런 실리콘2 같은 최상단 트라이는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아예 기간 관점으로 얘는 두자. 그래서 손실을 안 보고 나가는 전략으로 한 1년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자. 최소. 그러면 그 전에 탈출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고 나머지 비중은 다른 종목들을 좀 더 전략화해서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실리콘2 살펴드렸습니다. 기업은 참 좋은 종목인데, 이게 참 매수한 타이밍이 아쉬워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들 꼭 참고를 해보시죠. 네, 지금 네. 뭔가 좀 쓴소리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이 종목 손실날 종목은 아닙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 주셔서 거기서 위로를 얻는 분들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도 이거 고점에서 샀어요. 이렇게 뚜비님
더 고점에서 사서 물렸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하시기에 참 쉽지 예. 않다는 이야기를 너무 어렵다고요. 팔면 올라가고 안 팔면 떨어지고 참 이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사랑님도 주식은 네. 사면 떨어지고 마음이 아이고. 힘들어 그만둬야 되나 엄청 생각이 많구만요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롱런을 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렵죠. 예. 참 주식이 그냥 딱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게다가 이 주변에서 수익 났다는 얘기 들으면 배 아프고 네. 그렇다고 주식 안 하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거봐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 몇 없다니까 이러면서 안 좋은 소리만 듣고 하니까 맞아요. 속상하시죠? 저희랑 같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상황을 다 인식을 네. 하면서 같이 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또 으쌰으쌰도 같이 해드리면서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같이 좀 게시판에서 주식 투자 생활 예쁘게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화이팅 가자님 모두가 사면 떨어져요. 견뎌야 된다고. 이거 확실히 공감되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만 달려드는 종목은 쉽게 안 움직이죠. 근데 너무 티세요. 예. 티 예.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오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왜요? 인사를 귀엽게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리 인사드립니다. 귀여우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리입니다. 네, 오리입니다. 자, 어제, 예. 어제 코스모, 뭐 사셨어요? 어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어제 의뢰를 하셨다고. 아. 코스모화 저 기억나요. 22,500원에 12%. 그때 그래요? 코스모 신소재도 올라왔고 화학도 아, 올라왔는데 그래요? 저희가 다른 종목 봐드리느라 못 봐드렸어요. 맞습니다. 자, 코스모화 예. 3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주제 넘은 건가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주제 넘는다는 얘기까지 하시다니요. 마음속의 목표가는 얼마든지 예. 잡을 수 있죠. 그럼요. 네, 누가 뭐라 그래요? 그리고 코스모화학 지금까지 얻어맞은 게 얼만데요. 3만 원? 갈 수 있을지 사실 높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관련된 대표 소재주들 고점 찍고 살짝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사라지신 것 같습니다. 자, 맞아요.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코스모화학입니다. 오늘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코스모화 목표 주가를 3만 원까지 봐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3만 원 보면 지금부터 더블 스코어죠. 그거는 테마가 붙어야 됩니다. 제가 왜 테마가 붙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코스모학은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리사이클링이에요. 폐배터리 사업이 주류입니다. 폐배터리가 주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원래 업황이 좋아야 리사이클링은 따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려면 저는 테마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지점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차트 한번 쭉 돌려볼게요. 이거 코스모학을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온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막 바닥을 깁니다.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시장에는 이렇게 정말 많이 내려와서 바닥을 기고 있는 애들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네, 한 1000개 종목은 다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각자의 사업에서는 우리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해당 기업 IR들 보세요. 다 좋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좋게 나오냐는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코스모학의 이제 리사이클링이 각광받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더 주가의 접목이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테마가 좀 형성돼야지 가능한 형태지, 이게 숫자화까지 지키려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보여요. 네. 그리고 이 신재생이라기보다는 2차 전지 시장에 한번 색깔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큰 폭의 변화들이 발생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기대하고 예측해서 투자하는 거면 아예 완전 중장기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뷰로 보실 거면 저는 들고 가셔도 되지 않겠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봤더니 오늘 내가 들고 있는 코스모학은 내려가는데 왜 옆집에 있는 지주사 올라가지? 앞집에 있는 증권주 올라가지? 금융 왜 올라가지? 이런 뷰. 이런 나름의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거래를 통한 수익을 보고 싶은 이런 방식의 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못 기다려요. 코스모학을. 하루 내려가면 기분 안 좋고 하루 올라가면 기분 좋고 뭐 이런 방식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거의 1년 내내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완전 중장기로 본다라는 관점이면 목표가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목표가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멘텀에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멘텀으로 측정한다라면 저는 많이 올라가야 2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내려갈 거예요. 또 2만 원 찍고 또 내려가고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의 거래를 기대하시는 건 아닐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예 중장기로 봐서 이 리사이클링이 하나의 정책화가 되고 테마가 형성되는 것까지 좀 기다려서 보겠다 하면은 비중 좀 줄이셔가지고 지금 12%도 많아요. 아예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기대값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테마는 돌고 돌 거니까.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 기간 투자 아니다.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 옆집에 있는 금융주랑 앞집에 있는 증권주 올라가는 거 배 아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2만 원 오면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에 적합한 종목이 아니고 실제로 중장기 타겟일 때 기대값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살펴드렸습니다. 3만 원까지 쭉 이렇게 뭐 기다리시기보다는 2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구루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앞에 김근우 전문가님 화면에 나오니까 방어율님께서 네. 가발 벗어요, 김근우 전문가. 이렇게 아, 그래요? 질투 섞인 목소리로 아하, 가발 벗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엘룽님께서 예. 근데 저 아침에 상정에코님과 아침을 시작하는데 너무 좋아요. 개인 투자자들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질문도 대신 많이 해주시고 팬심이 생깁니다. 아, 네. 생기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쩔 줄 이렇게 모르시는군요. 봐주시면, 네, 감사드리죠. 예. 네. 자, 그리고 화이팅 가다님, 앞집 옆집 표현이 재밌다고요. 네. 재밌는 진단은 저희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아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리고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의 주제 할 얘기들이 다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주민님께서도 탈모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귀자님께서는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측백나무 잎, 측백나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런 나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측백나무의 잎사귀를 우와. 소주하고 담가서 머리를 감으면 탈모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올려주시네요. 편백나무는 들어봤어도 측백나무는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와. 우리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보겠습니다. 탈모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5위는 병원 시술이었고요. 4위 보겠습니다. 자, 4위는 바로 모발 이식이었습니다. 9% 4위. 모발 이식이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군요. 저도 몇 년 안에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아니, 뭐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보편화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보시는데. 맞아요. 4위가 모발 이식으로 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도 오늘 주제는 상당히 좀 재미나고 흥미로운데 영 출연자분들이 이 탈모에 대한 네. 데이터가 없으실 것 같은 분들이 연이어서 나오네요. 아, 이분도 탈모랑은 거리가 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지 평소에는 저희 네. 이 랭킹 들어가기 전에 게시판에서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시거든요. 네. 오늘은 영 관심이 없으세요. 자,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은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이종복입니다. 전문가님, 탈모 걱정을 해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요. 뭐 저런 걸 저거 누가 낸 겁니까? 저걸 왜 주식시장에서 저런 문제를 내요? 아유, 중요하죠. 예, 뭐. 스트레스를 혹시 받는다며 탈모가 네. 생길 수도 있겠고,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탈모 걱정이 많아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어떻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개인적인 걸 이 신성한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요. 네. 다른 탈모가 뭐예요?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내가 머리가 이거 본머리거든요, 이거? 빽빽하시죠? 머리를 잡아. 그때 뭐 저기 하는데 뭐 네. 이종복 전문가 가발 썼네 막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발이 뭐냐고. 근데 저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쵸, 전혀. 그래도 맞춰주실 것 같은데요, 느낌이. 허수아 이거 머리 괜찮아요? 지금 생각보다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예. 어젠가? 네. 그저께 옥상 청소하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나는 내가 딱 아까 문제 봤을 때 뭐 탈모 관리를 위해 시도해 본 방법, 모발 이식이나 뭐 아니면 뭐 전문 의약품 그런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한 거니까 병원 시술, 모발 이식 이거는 좀 병원이고 돈 들어가는 것 쪽으로 나오니까 전문 의약품이 저게 이제 3등 될 거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냐 샴푸냐인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머리는 매일 감잖아요. 건강기능식품도 어쨌든 나도 귀찮거든요. 저런 거 챙기는 거. 그리고 이 토마토가 지난번 우리 그 상정의 앵커 건강기능식품 쪽이 1등이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살짝 아래로. 이게 이 토마토 수준이거든. 그러면 전문가님. 탈모가 1등, 샴푸. 2등이 영양제, 네. 3등이 의약품 순으로 가는데 이거는 그냥 꿀점이에요. 분석을 하고 이거는 전문의약품이 3등일 것 같은 건 분석,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뭐 영양제 먹는 것보다는 샴푸 매일매일 샴푸하니까 샴푸하는 것 쪽에 답이 있지 않겠냐 정도의 어떤 센스. 예. 아니 꿀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어보면서 납득되죠. 굉장히 납득되는 분석이거든요. 전문가님 신기한 게 엔터 쪽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정답 다 맞추시고요. 네. 예, 전문가님. 맞았네. 그런 건 맞네.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설명이 납득된다는 거죠. 아니 실제로 저 설문조사 결과에 예. 저 탈모 관련해서 비용이 이게 부담된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네. 저 순위가 사실 비용 이런 걸로 들어가면 완벽하게 부합이 되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기적의 논리로 네. 관심이 없어도 이렇게 또 잘 맞춰주시는데 과연 전문가님이 예상하신 순위대로 나올지도 저희가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왜요? 네. 네. 나도 머리 지금 몇 개 빠졌어요. 아까 이거 나도 머리 빠지는데 이거. 아니 어쩐 너무 세게 잡아당긴다 싶었어요. 이거 아까워라. 그렇게 당기면 대여섯 개 다 뽑히죠. 빠졌어요. 전문가님 정도 머리숱 치면 그 정도는 빠져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엘룽님께서 머리숱 많으시네요. 주식도 스트레스 안 받고 하시나 봐요. 전문가님 어떠세요? 주식을 스트레스 받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면요. 주식하지 마세요. 왜 주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합니까? 자주 이야기해 주시는 그 멘트예요. 주식 스트레스 그래요? 받으면서 하지 말자.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날려드리기 위해서 종목들 진단을 여러 개 들어가겠습니다. 네, 풍성한 머리숱의 이 배경이 그런 거였군요. 네. 오늘 그러면 릴레이 종목 진단 첫 번째로는 우리 제작진이 제약바이오로 골라주셨는데 네 종목을 묶어버렸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예. 마니님,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도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시죠? 44만원에 사셨어요. 비중이 15%. 잘적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40만원 선 넘어서고 나서는 영 에너지가 부족하죠.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예. 차 마시는 여인님께서 삼천당 제약, 시가총액 톱10에 있는 이 제약바이오가 다 나옵니다. 삼천당 제약 21만 3천원, 비중은 10%.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예. 이 부분이 고민이시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이희얏호님께서 보내신 종목인데요. 닉네임이 좀 신나네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디텍메드 예전에 코로나 진단키트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름조차 가물가물 한동안 안 그렇습니다. 봤는데요. 바디텍메드 2년 넘었대요. 매수하신 지가 21,000원에 10% 비중. 주가가 많이 흔들리다가 지금 14,0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가 2만 원 이상 갈 수 있을지 2년이 넘었다는 바디텍메드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숑님의 종목인데요. 일본 여행 와서 랭킹쇼를 보고 계시네요. 와 여행 중에 종목 진단 행운하십니다. 동아에스트입니다. 동아에스트의 매수 가격은 75,000원이죠. 매수 가격 75,000원이고 5% 비중입니다. 오래되셨어요. 더 사야 하는지 손절을 해야 하는지요. 이것도 이 가격이면 매수하신 지가 오래된 겁니다. 예. 최소한 1년 반 정도?
이 지금 현재가가 44,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도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절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알테오젠부터 해서의 큰 종목부터 작은 종목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각자 얽힌 사연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다 껌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종복이가 가끔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선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으로 봐라. 이 얘기 미스터 진단할 때 우리 유창호 앵커 진짜 자주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식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내가 되게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고, 항상 이 랭킹쇼 지금 최소 3,500, 4,000이 넘어도 지금 현찰을 판에 2,000명도 안 넘어가가지고 내가 공약 결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투차전지 플러스 뭐 다른 거 마찬가지지만은 성장주 나한테 물어보라고 하죠. 밥만 먹으면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하나인데 7번 있어요. 성장주는 나한테 물어봐라고 얘기한 게 7번이 있는데 이 시간은 뭐 그런 거 굳이 다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죠? 이 파이nem텍 5,700원 할 때 작년 연말, 작년 10월달,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작년 10월 10일을 기준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품 물고 상방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이거 꼭 알고 가세요. 이거 지금 12,000원에 와 있죠. 근데 저 당시 저 주식 아마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의 분석이 들어갔으면 반등시 매도 손절이었을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웬만하면은 이종복이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 일주일이 편하고 1년이 편한데 그것도 다 팔자예요. 팔자. 자, 우선 알테오젠도 뭐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닌데, 자, 보세요. 알테오젠 보면 다시 주가가 밀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난 7월 달쯤? 그죠? 7월 달쯤 언저리.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시총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알테오젠은 시총 비중이 높은 상태에 있는 주식이고 지금 원래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 위치였는데 오늘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것은 외국인들의 농간질이라고 나는 표현 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식들은 다 지금 땅굴 파고 있을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주식들이 지금 프로그램 플러스 외국인의 선물 동향 그리고 저자들은 저쪽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게 9월 만기를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먹으려고 지금 하는 걸로 내 눈에 보이는 거고 요게 지금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지나칠 거예요. 자, 결론. 알테오젠 드디어 다시 좋은 가격에 왔는데 이제 이분 매수는 44만 원이란 말이에요. 약간 애매한 가격에서 샀죠. 만약에 이분이 여기 44만 원에 샀으면 잘한 거예요. 여기 44만 원이면 잘한 거고요. 이쪽 44만 원인 거는 이제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밀리니까 이제 뒷골이 좀 땡기겠죠. 그치만 나한테 종목 물어본 거 운이 좋은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올라갈 때 샀기 때문에 이거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밀려서 이제 열받겠죠. 그죠? 이 종목은 반대입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 게 열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수 올라가면 좋죠.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알테오젠 매수가는 애매한 가격이다. 그러나 이 가격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가격대부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격대부터 40만 원대로 왔을 때 관심을 갖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수익이 나냐? 얘가 40만 원 언저리까지 온 다음에 양봉 나는 날 사면 사는 날부터 올라가가지고 45만 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식도 인생도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종목을 물어보는 거고요.
신경 쓸 거 없어. 기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000당 제약입니다. 이건 다르죠. 이거죠. 무슨 말이냐. 3,000당을 19만 원 언저리에 산 사람이 있었다면 얘 이렇게 죽을 때 스트레스 이빠이 받았죠. 자, 보세요. 이게 내 방송 실시간으로 보라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8월 22일 날 17만 5천 원 할 때 예전에 3,000당 건넜네 어쩌네 하면서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 승천하기 시작한다. 아주 좋아. 아름다워. 그러면서 연말 때까지 가다 보면은 웃는 게 아니고 입이 귀에 붙을 거라고 22대 가능성 보입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진단을 전화를 받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거 샀으면 박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하고 3,000당은 뒤집힌 거예요. 대신 또 일반적인 수준들은 이제 이거 올라간다고 이제 여기서 따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면 운 좋게 먹는 거고 얘가 이제 또 이렇게 눌리거든요. 요런 거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요새는 저런 공부는 안 하죠. 그러니까 내 방송 실시간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00당 제약. 이분이 만약에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봤다면 추가 매수했으면 벌써 수익으로 바뀌었잖아요. 변함없어요. 22만 원대 가면은 매도고 이 가격은 추가 매수가 아닙니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불과 지난주 미스터 진단 내가 시청자 맞추라고 할 때만 이분이라도 와서 맞췄으면은 그냥 앉아서 보는 거잖아요. 대신 이제 바디텍 매드는 또 달라요. 이게 한때는 그 체외 진단 키트 해가지고서 코로나가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때 니뽕 했는데 이제 찬바람 불잖아요. 어저께까지는 에어컨 틀면 뭐 하고서 아우 나 맨날 에어컨 틀었는데 지금 에어컨 틀으면 춥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은 쌀쌀해져요. 이번 주에 산에 가는데 잠바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찬바람 불 때 되니까 움직이잖아요. 이분 운 좋은 분이에요. 빨리 추가 매수해야죠. 그죠? 빨리 추가 매수. 대신 이제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올라가면 17,000원에서 18,000원대 가면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아 ST. 와, 진짜 이거 진짜 내가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비만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가고 이것도 실적 좋게 나와갖고 이날 한번 쏘고 그랬던 주식인데 75,000원에 5% 더 사야 하는 건지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분 이걸 나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인생이 편안할 거라는 거죠. 당연히 더 사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더 살 돈이 없다. 갖고만 있어도 돼요. 갖고만 있어도 6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아직 얘는 신호가 없어서 언제까지 가면 올라가는지까지는 이 인원 갖고는 안 되지. 이거는 되게 좋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대신 신호가 없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75,000원에 어쨌든 물렸잖아. 자, 최고로 단기간에 제일 높은 위치에서 샀잖아요. 그죠? 추가 매수 5%를 더하면 수익이고요. 10%를 더하면 박 터집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목들 각자 얽힌 이야기에 따라서 다 풀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종목 진단이 상당히 좀 매력 있죠. 중간중간에 또 재미나게. 중간에 네 영화 속 아니면 만화 영화 속에 악당 웃음소리가 들렸죠? 약간 이런 거. 어떻게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알테오제는 걱정 말고 들고 계시고 예. 그리고 3,000당 제약 저희가 진단하는 가운데서도 너바다님 감사합니다. 3,000당 제약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첼리님께서는요. 네. 3,000당 제약 수익 나서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언제쯤 매도할까요? 라고 또 같이 저희가 진단해드린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전문가가 또 3,000당 제약 승천한다. 네. 입이 귀에 걸린다 해주셨는데 그 귀에 걸린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을 모듬으로 살펴드렸는데요. 이쯤에서 오늘의 주제 3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모 관리를 위해서 시도해본 방법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앞서 탈모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다가 이 종목 전문가께서 팀장과 종목들을 함께. 싹 해드리니까
얘기가 없어졌어요? 앞서서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 이종목 전문가님이 3위로 예상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전문 의약품이죠. 네. 맞는지 3위 공개하겠습니다. 자, 3위는 바로 전문의약품입니다. 와, 맞아요. 19%. 이게 보세요. 병원 시술, 모발 이식 전문의약품 확실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렴해서 우리가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 논리가 딱 이종목 전문가 논리였잖아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1, 2위는 이따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요. 또 1시간 동안 네, 전문가님. 아니 뭘 그런 걸 분석이라고 저게 어떻게 분석이요? 어제 문동주 선수가 10승 투수 반에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분석이죠. 아 부끄럽게. 역시 또 스포츠 얘기는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화 얘기 오늘도 깨알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더 힘내고 있거든요. 네. 정수치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짚어보겠습니다. 3위에 현대 ADM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5회사인 현대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 개발 중인 신약 후보의 연구 초록이 세계 암학회에서 글로벌 공식 의제로 선정되면서 오늘 주가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원익이 올라왔습니다. 지주사 원익홀딩스와 함께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4%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에는 우리기술 새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는데요. SMR 관련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주가 5% 가까이 상승합니다. 이어서 14위에 현대바이오 올라왔습니다. 미국 암학회 초록 채택 소식에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 ADM은 상한가까지 올라섰고 현재 현대바이오는 14% 넘는 강세 보이며 6,000원 선도 돌파해냈습니다. 이어서 20위에는 유니테크노 올라왔습니다. ESS 부품 수주 확정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10월부터는 양산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주가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20% 가까운 상승세 유지합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뜨거웠던 소식입니다. HD 현대그룹의 사업 재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이긴 했는데 방산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또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대응안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경영권 승계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는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주가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그룹 사실 조선주들 흐름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합병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이쪽이 합병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가 좀 밀려나는 분위기. 이렇게 되면 이쪽은 조선주에서도 이거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중간 지주사 HD 한국조선해양은 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알쏭달쏭합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HD 현대그룹 이쪽 관련주들 주가 이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지 앵커 정수지 앵커라고 그랬죠. 네,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상당히 예리한데 이게 실력 없으면은 나가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이거 나 이종복이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요, 아까 지수가 올라간 거서부터 이게 이 영향이 있어요. 오히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 합병인데 한국 조선해양 이게 오히려 옛날에는 FM 현대중공업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 FM 현대중공업이 지금 10% 올라가는 주식이고 위에 있는 현대중공업은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 지금 보면 이게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 진행자들 아까 얘기에 유창호 앵커가 상법 개정 예전에도 5월달인가 먼저 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세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최근에 지금 2차 상법 개정과 그다음에 그 세법 관련해서 약간 수정되고 막 이런 노이즈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저쪽이 합병하면서 저 한국해양이 날아가면서 어디까지 영향을 준 거냐면 같은 지주사로 있는 요쪽 종목들 있잖아요. 삼성물산, 그다음에 한화,
SK, LS 같은 저 지주사들이 시총이 되게 높거든요. 그 쟤들이 급등해버리니까 이쪽에 움직임이 좋아야 될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이 지금 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딱 생각해보자 이거죠. 얘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세게 갈지 그렇지 않을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나는 얘들은 반등시 매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이해가 돼요? 이것도 지금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은 사람들은 야 역시 이 종목이구만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지금 현대그룹 쭉 보면 나는 그냥 여전히 HD 현대 이거 어제 신의 한 수에서도 55대 가면은 한번 챙기는 거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챙겼죠? 다시 50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이쪽이 오히려 매력이 생기는 거라고 보고요. 이 종목은. 얘가 매력이 생기는 게 맞지. 대신 옛날 현대중공업인 이 한국조선해양은 말 그대로 어쨌든 지주사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요. 대신 3일째 올라가는 거라 지금 따라붙기는 좀 애매합니다. 다만 한국조선해양은 이 기세면 눌림목을 활용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45 이상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329180은 다시 주가가 저점으로 온다면 요번에 한 48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에서 이쪽으로 오면 요거 매수 기회. 나 현대 출신이잖아요. 나는 현대 이거 긍정으로 봅니다. 대신 잘 가고 못 가는 것도 다 이런저런 요인이 있어서 그러는데 두루 양호할 수 있다. 다만 분석은 지주사격이 오히려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잘 가는 것뿐 그렇다고 오리지널 현대중공업이 밀릴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지주사들이 세게 가는 게 저 영향도 있다. 대신 지주사도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SK, LS, 한화 정도 이 종목은 관심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급등하거나 막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는 않기로 해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HD 현대그룹의 이 합병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따라가진 않기로 해요. 이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네, 안 갈게요. 이렇게 되는데. 정말 친절한 말투로 마지막에 딱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진단 신청 많이 올라오니까요. 네. 이번에는 반도체 IT 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종목이 5개가 묶여 있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데요. 처음으로 마들님이 올려주신 하나마이크론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꽤나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아주 있습니다. 좋죠. 8%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14,000원이에요. 그런데 와. 비중이 상당히 높으세요. 50%입니다. 이게 오늘 아마 신고가를 기록했을 텐데 50%. 그리고 꽤나 오래 기다리셨던 거네요. 아직 신고가는 아닌데 네. 신고가 15,000원대고 이 종목이 13,000 지금 현재 8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신 가격이 14,000원인데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이 커진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가 근처까지 좀 왔었는데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 올려주셨고요. 네. 이 동원님께서는 제주반도체는 15,300원에 비중 10%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긍정마인드님의 종목 한번 봐드리죠. 테스입니다. 26,000원에 2.5%. 5% 샀다가 절반 매도하셨대요. 테스의 사실 최근 움직임이 예, 굉장히 예. 좋았죠. 원익 IPS, 테스 이런 종목들이 요즘 상당히 잘 갔거든요. 장단기? 그러면 그냥 기간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긍정마인드님은 근데 워낙에 이 장기 투자 잘하셔가지고 네. 작은 비중만 살짝 해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은 네. 지금 29,000원대까지 위치하고 있으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테스 살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도일남님께서는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4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이시거든요. 수익도 수익 나고도 안 팔았는데 오늘 하락이 크네요. 악재를 찾아봐도 없고 추매는 어느 시점에 해야 할까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오늘 5% 넘게 밀리고 있죠. 사실 이 종목은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해요. 우리가 네. 2차전지 색깔로 더 많이 묶이는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사실 2차전지 반도체에 같이 좀 끼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아마 2차전지 분위기 때문에 같이 좀 밀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솔브레인 홀딩스도 43,000원에 매수하셔서 아마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실 중이시고요. 마지막으로 고고의 세상님, 안녕하세요. FST입니다. 21,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 단기로 보고 계시는군요. 짧게 봤을 때 FST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단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하나마이크론 궁금하시다는 분이 굉장히 좀 많이 그쵸? 글을 좀 남겨주고 계세요. 이쁜 못난님께서도 저도 궁금했어요. 사라님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네. 하나마이크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박상정 앵커가 물어보니까 내가 거절은 안 하겠지만 오늘 또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나중에 VOD 보는 사람들 나 매일같이 10시 45분 그 다음에 수요일 날 9시 목요일 날 오늘 1시 40분 그 다음에 금요일 날 9시에 방송 실시간으로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마이크론이 이게 그날 인적 불안 이제 이런 거 없어졌어요. 작게 가면 15,000원, 기본적으로 17,500원까지 쭉 가져가라고 하면서 내 적중률이 높을 것이고 이런 주식은 쳐다보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 보이세요? 그때 얘기는 11,000원 할 때잖아요. 이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가 그때 그 시청자 공약에 추천주로 찍어놨는데 실패한 주식이에요.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22번을 얘기한 주식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여러분 잘 가죠? 뭐 그게 다예요. 근데 이분은 어디서 뭘 어떻게 샀길래 50%가 됐는지 나는 좀 납득은 안 가지만 15,000원 넘어갈 때 절반 익절 나머지 절반을 17,500원까지 가라. 내 말을 들으셔라. 괜히 50%다 17,500원까지 가려고 하다가 또 나중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제주에 제주 반도체가 있으면 가온 칩스는 포테이토 칩이냐 뭐 막 이런 뭐 농담도 하고 그러는 게 제주 반도체 발음도 그냥 아름답습니다. 그죠? 근데 뭔 단기 중기요. 이런 건 그냥 끌고 가는 거지. 바로 요런 게 이종목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면 저 사람 제주 반도체 좋게 보네. 눈치 나오잖아요. 근데 세게 얘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시청자도 마음에 안 들고 거래량이 다르잖아요. 요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쓰면 내가 여러분 오늘 미스터 진단 시청자 5,000명 만드세요. 반도체 초성 추천 바로 들어갑니다. 대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나우 테스형. 알죠? 유창우 앵커. 이종복이가 나예가 아니에요. 나으라고 해요. 나으 테스형. 나으 테스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식이지 않습니까? 테스형 얘기할 때 원익 IP도 동시에 자주 얘기했었고요. 전문가님, 원익 IP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나요? 갈 때 됐죠? 맨날 그렇게 얘기했던 주식이 최근 석 달 사이에 날아간 거고 나의 테스형도 이제 거의 신고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26,000에 그것도 2.5% 단기 장기 진단 그냥 익절하세요. 이거는 3만원 32,000원 넘어가는 건 맞는데 지금 널린 게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물어볼 때마다 내가 계속 버티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 밀리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도 안 갖거든요. 이 종목은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거 비중 작으면 더 사버려야 되는 거고 뭐 반도체 살 거 없나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진단 들어온 것은 솔브레인 홀딩스잖아요. 주식 그냥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해도 종목들 날라가요. 여러분 대박날 주식 많아요. 자, 보세요. 이분 44,000원이면요. 여기서 샀죠. 이거 솔브레인 홀딩스 내가 귀찮으니까 손이 지금 양쪽 다 못 써요. 이것도 지난 6월 달쯤이나 4, 5월에서 6월 달쯤에 보면 분명히 내가 이거 추가 매수라고 하는 장면 나와요. 나는 3만 2, 3천원대에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분은 4만 3천원에 사서 물린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내 방송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이유 넘치죠? 충분할 겁니다 아마. 언제 하긴 언제 합니까? 이 주식은 이거는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하시고 싶으면 얼마에 해야 되는 거냐면 3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밀렸을 때. 근데 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대 수익이 떨어져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갖고 있다가 37,000원대로 오면 추가 매수요. 45,000원대로 가면 매도가 돼야 될 주식이에요. 시청자님. 그 다음에 FST.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이 종목은 종목 찾는 게 오래 걸리지 진단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 시청자 초성 추천 한 5번, 한 3번 들어갔던 주식이잖아요. 21,900원 10%. 이분도 요날 여기 어디서 애매하게 횡보할 때 샀을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그죠? 이렇게 횡보할 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렸을 때 사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방송을 봤으면 25,500원에서 20,000원에 샀겠죠, 여러분들. 벌써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비싸게 사고 있죠, 여러분. 그래도 이 주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익 나는 거예요. 단기 24,000원. 중기 안 가르쳐 쭈지 하면 안 되니까 중기 28,000원 이상 보는 거죠. 대신 단기에서 절반 익절을 꼭 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여러 종목들을 든든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꼭 가져가시고요.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가는군요. 그러면 이쯤에서 종목 진단을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의 전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후장 전략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9월 4일까지는 이 종목이가 지수가 435 선물 기준에 종합으로 얘기하면 3,200, 1, 20 그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435 위는 지수가 조금 높으니까 단기간에 올라온 주식들 좀 챙기는 전략. 그죠? 그러고 내일 미스터 진단을 실시간으로 보고 그다음에 내가 PC를 해석해주고 그다음에 하는 걸 하면 되지만은 이 사람들이 또 내일 미스터 진단을 안 볼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지수 올라가는 건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든 다음 주로 가면서 한 차례 정도 또 눌릴 수 있으니까 살 주식 못 사고 했던 분들은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다시 430을 깨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제약이나 이런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쫄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그냥 가려면 가. 대신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익이 나는 부분은 435에서 437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양호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좀 파는, 그죠? 그런 전략 취하면 뭐가 문제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은 시간에 전략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오늘의 래키쇼 주제입니다. 앞서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1, 2, 3위를 다 예측해 주셨는데 1, 2위 정확히 맞아떨어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탈모 관리를 위해서 이것까지 시도해 봤다. 1위는요? 바로 네, 탈모 샴푸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네. 33%. 그리고 영양제군요. 와, 전문가님, 앞서 그 분석이 정확히 맞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인생사 타이밍이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좀 주저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상으로 하는 게 상식이듯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하나이글스 오늘 이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따라 유난히 또 기분도 좋아 보이시는데 내일 미스터 진단도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요. 10시 구간대에 있는 이종국 전문가 또 본방사수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오늘도 자세한 진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더 벌써 마칠 시간 됐으니까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